안녕하세요. 통합하게 임병균입니다. 자, 이제 이번이 아마 5차시 2학기 5차시 수업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산과 염기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산성과 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요 초점은 여기입니다. 생활 주변의 물질을 산과 염기로 구별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산염기 구별과 관련돼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정도 나왔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게 리트머스 종이, 이거, 그리고 전류 흐르는지, 그리고 마그네슘, 그래서 금속과 반응하는지, 그리고 탄산칼슘과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특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산염기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녀석이죠.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하면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리트머스 종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집안에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 집도 매우 희귀할 겁니다. 전공자가 아닌 이상해야 집안에 리트머스 종이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처럼 산과 염기를 구별해 줄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시학입니다. 지시학. 자,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을 우리는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을 지시학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기에서 용액의 액성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또는 염기성에 따라서 액체의 색상이 달라지면 우리는 그 녀석을 지시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녀석인데요.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네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메틸 오렌지, 그리고 페노프탈레인, 그리고 BTB 용액,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산성 보겠습니다. 산성 리트머스 종이는 우리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이 이야기했었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물에 잠기니까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틸 오렌지 용액인데요. 거의 진한 주황색에 가까운 색상을 띠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페노프탈레인 용액인데요. 사실 여기까지 무색이죠?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이 아래를 나누는데, 염기성 물질을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중성이 되었을 때 색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색상이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에 중성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용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BTB 수용액인데요. BTB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색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두 개의 색상을 거의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숙련된 사람이 아닌 이상 이 두 가지 색상을 실제적으로 구별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메틸 오렌지 용액의 주 목적은 여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산성인 걸 찾아내는 거. 페노프탈레인의 주 목적은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염기성 물질 역시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을 푸르게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시학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하는 색상 영역대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학을 쓸 것인지는 원하는 성질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찾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보통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게 얘입니다. 너무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서 그 염기성 물질에서 중성으로 넘어갈 때 효과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좀 자주 쓰는 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입니다. 자, 천연지시약으로 그림 그리기인데요. 여러 가지 천연지시약은 산성과 염기성에서 어떤 색을 나타낼까? 우리 이것처럼 이런 메틸오렌지 페노프탈레인 용액, BTB 용액처럼 자연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지시약들이 몇 가지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주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포도껍질, 검은콩 중 하나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요즘에 구하기 쉬운 건 얘랑 얘일 겁니다. 얘랑 얘. 양배추는 뭐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고요. 포도껍질도 아마 요즘에 포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철이라 구하기 쉬울 겁니다. 얘도 구하기 쉽네요. 검은콩 자체도. 그러면 준비한 재료를 잘라 비커에 넣고 재료가 잠긴 만큼 물을 넣은 후에 가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이 우러나면 불을 끄고 식힌 후 채로 거른다. 안쪽에 있는 알맹이들을 제시하고 나면 이 색상이 남아있는 액체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식초, 묽은 염산, 수산나트륨 수용액, 베이킹소다 수용액을 천연지시약을 떨어뜨리고 색변화를 관찰한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산, 이쪽은 염기. 역시 산염기에 대해서 천연지시약의 색이 어떤 색인지를 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겁니다. 포도껍질일 경우 포도를 이용해서 천연지시약을 만들 경우에 식초, 묽은 염산은 붉은색 계열, 그리고 수산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베이킹소다 수용액은 노란색과 청록색 계열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같은 염기인데 이제 색상이 좀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염기성 물질이라고 해도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온 것 같은데 이제 산성부터 염기성까지 이제 pH라는 나타낸 pH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모 생수 광고에서 나오잖아요. pH 7.0 이런 식으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를 나타내주는 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H 1부터 14까지 있는데 1쪽으로 갈수록 강한 산성을 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반대로 14쪽으로 갈수록 강한 염기성 물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염기인데도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염기성 정도에 따라서 색상이 pH 값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자주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포도껍질, 검은콩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데요. 다 열어놓고 좀 공통적으로 보겠습니다. 산성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굳이 산성을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산성은 붉은색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염기성 물질일 경우에 보면 푸른색, 녹색, 노란색, 연녹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주색 양배추와 포도껍질을 묶으면 같은 색깔 나타나죠. 푸른색, 녹색, 노란색. 푸른색, 녹색, 노란색.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장미꽃하고 검은콩을 연결하면 역시 같은 색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일 때는 자주색 양배추, 포도껍질일 때 푸른색, 녹색, 노란색이 나타난다. 붉은색 장미꽃과 검은콩에 대해서는 연녹색 그리고 노란색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끼리 묶어가지고 좀 보면 훨씬 더 암기하기 쉬울 겁니다. 자, 천연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더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블루베리, 체리, 양파, 복숭아 껍질, 호박 껍질, 붉은 사과 껍질, 토마토 나팔꽃, 그리고 복숭아꽃, 붓꽃 등 다양한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자 일단 묽은 염산과 수소나 나트륨 수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BTB 용액은 많이 앞으로 갔어야죠. 이겁니다. BTB 용액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산성에서는 노란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 그리고 묽은 염산, 그래서 산성인 묽은 염산에서 노란색,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는 얘는 염기성이었으니까 파란색이 나타난다. 그래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BTB 용액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개념 정리인데요.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서 세 글자였죠? 지시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시약.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메틸 오렌지 용액, BTB 용액, 페노프탈레인 용액 등 이제 산성과 염기성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변하는 물질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서 뭐 그거는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볼게요.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pH 값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가 지시약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이었지만 산성으로 가면 색상이 붉게 변했었죠. 그리고 페노프탈레인 용액 역시 마찬가지로 중성과 그 산성에서는 반응이 없다가 염기성이 되면 그게 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액성이나 pH 값 이런 것들 대략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설명해보자. 지시약의 종류 세 가지 되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각각에 따라서 색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산성 물질이 뭐고 염기성 물질이 뭔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하면 중화반응이라는 반응을 이야기할 겁니다. 중화반응이라고 하면 산성 물질에 염기성 물질을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섞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